이게 블랙헤드가 너무 거슬려서 다 짰어요, 또는 코팩을 이제까지 전 열심히 썼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왕왕 커지셨습니다. 이 블랙헤드를 팍 뽑아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블랙헤드는 갑자기 좋아지게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모공이 오히려 더 넓어지게 됩니다. 모공이 넓어지게 되면 거기 부위로 기름이 쌓일 수 있는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블랙헤드가 더 커져 보이겠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촬영 들어갈까요? 네. 아니 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때 쓰고 계세요, 원장님? 요즘 블랙헤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원장님 피부 좋으시잖아요. 블랙헤드가 고민이에요. 저를 주세요, 그걸. 원장님, 제가 요즘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데 블랙헤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요즘 PD님 이렇게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많이 샘솟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블랙헤드에 대한 주제이시군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원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블랙헤드를 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코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금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게 블랙헤드가 너무 거슬려서 다 짰어요, 또는 코팩을 이제까지 전 열심히 썼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왕왕 커지셨습니다. 아, 정말요? 원장님, 먼저 블랙헤드가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하면 한글말로 까만 머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에 있는 피지가 있죠. 피지가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오일이 있거든요. 오일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 표피에 각질이 있죠. 이런 덩어리가 뭉치고 뭉쳐서 산화되는 것, 이게 블랙헤드라는 거고요. 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공의 크기만큼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랙헤드가 지금 생기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성해내는 피지 양이 있죠. 이 양이 과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안하면 이런 것들 좀 걷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씻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피에 잉여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블랙헤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징적으로 얼굴 중에 피지샘이 굉장히 많은 부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존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마, 미간, 코, 이거를 우리가 T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비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대, 눈 밑, 코, 이렇게 포함해서 나비존이라고 해요. 두 부위 공통점이 뭐죠? 바로 코잖아요. 그래서 코가 가장 피지 분비량이 많고, 그래서 블랙헤드도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야 블랙헤드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은 홈케어로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것도 영업 기밀인데 좀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PD님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블랙헤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은 깨끗한 기름으로 없애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클렌징 오일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적당량을 우리가 세안하기 전에 덜어내고 나서 그것을 얼굴에 부드럽게 바른 다음에 문지르게 되는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블랙헤드가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다 녹이려고 막 세게 문지르고 하시면 피부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고 오히려 염증이 심해져서 트러블이 더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가장 힘이 덜 들어가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연고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크레오신티 항생제 여드름 연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크레오신티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식당에서 그 고깃집 같은 데 보면 남은 소주로 이렇게 테이블 청소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알코올은 물과 기름 모두에 친숙해요. 이러한 크레오신티를 쓰시다 보면 산화된 블랙헤드가 조금씩 녹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항생제 연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생제 연고는 여드름균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염증도 완화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레오신티가 각질 제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엉켜붙은 블랙헤드 덩어리를 청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모공을 좀 열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 병원에서는 스티머라는 게 있거든요. 스티머를 한 3, 4분 정도 얼굴을 쫙 재워주면
모공이 싹 열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영상 보시고 뭐 스티머 같은 거 절대 찾지 마시고요. 우리 깨끗한 손수건 있잖아요. 깨끗한 손수건을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삶는 물에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피지가 가장 많은 두 부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T존과 나비존이잖아요. 이 부위에 잠깐 한 2, 3분 정도 올려놔요. 2, 3분 정도 해서 모공을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분비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불어서 클렌징 폼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클렌징 오일은 세안 단계에서 언제 바르는 게 그럼 좀 좋을까요? 클렌징 오일은 사실 세안 단계에서 제일 첫 단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클렌징 폼도 있고 클렌징 오일도 있겠지만 클렌징 오일이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는 이미 블랙헤드가 많은 상태인데 이럴 때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지금 뭐 당장에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 있어요, 뭐 중요한 날이 소개팅이 있어요 하면서 이 블랙헤드를 팍 뽑아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블랙헤드는 갑자기 좋아지게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우리 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피부보다 피부가 되게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되면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무언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조금 다스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징 오일을 저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최소 기간을 2주 이상 쓰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렌징 오일을 2주 이상 쓰면은 지금 당장 그래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서히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블랙헤드를 오래 묵힌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미관상의 문제죠. 이게 뭐 까맣게 있고 너 코에 뭐 심지 박혀놨냐, 뭐 샤프 심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가장 불편할 텐데요. 블랙헤드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모공을 막는 뚜껑을 계속 닫아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에도 피지가 순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오래되게 되면 모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관리한다기보다는 서서히 2주 이상 천천히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블랙헤드가 좀 많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으면 좀 뭐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은 피부과에서 받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피부과에서는 블랙헤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있는 블랙헤드를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 이것이 우선 과제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아쿠아필이라는 거예요. 아쿠아필은 필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거는 아하 제제라는 게 있는데 알파 하이드록실 엑시드라는 그런 필을 써서 물에 친숙한 제제거든요. 그래서 물에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바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베타 하이드록실 엑시드라는 성분을 해서 기름에 친숙한 성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이런 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블랙헤드가 생성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치면 피지를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먹는 약도 있고요, 바르는 약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거부감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레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거는 뭐냐면 그 미세침을 피지섬에 딱 찔러서 레이저 자극을 주면 피지섬을 태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아파요. 효과가 없진 않은데 아프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많이 선호하진 않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피지샘을 좀 줄이는 그런 피지 레이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비존과 T존 부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줄어서 블랙헤드도 같이 좀 줄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듣다 보니까 뭔가 피부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블랙헤드 관리한다고 코팩을 하고 그랬는데 코팩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고객님들 딱 레이저 하려고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또래보다 모공이 왕왕 넓어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을 하죠. 옛날에 코팩 쓰셨죠? 몇 년 쓰셨어요? 그러면 한 80~90%는 열심히 썼다고 말씀하세요. 다 공통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무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그 탄력을 잃고 탁 끊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사실 모공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박혀있는 것을 갑자기 딱 빼내게 되면 어느 정도 피부가 늘어짐이 있다가 탄성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콜라겐이나 탄성력이 이제 회복이 안 될 수준으로만큼 더
되는 거죠. 그러면 모공이 오히려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공이 넓어지게 되면 거기 부위로 기름이 쌓일 수 있는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블랙헤드가 더 커져 보이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코팩 사용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집에서 계속 뭐 휴지나 손으로 짜내는 거, 이런 건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코팩 사용하셨던 분들이 들으면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지금이라도 영상 보시고 예방하시면 더 좋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랙헤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블랙헤드는 제일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없애려고 하지 말자. 그 이유는 코의 피부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를 하자면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 클렌징 오일 있죠? 그것을 2주 이상 처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를 또 과하게 하면 코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네 번째 손가락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홈케어로 했을 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했을 때도 나는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약이나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병원에서는 이제 아쿠아필이나 피지 줄이는 여드름 레이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팩은 사용하지 말 것.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영상 찍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원장님만의 그 블랙헤드 관리 노하우 있으실까요? 저만의 블랙헤드 관리 노하우는, 저는 사실 클렌징 폼을 써요. 클렌징 폼 오일은 저는 잘 쓰지는 않고요. 색조 화장품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클렌징 폼으로 거품을 최대한 많이 넣고 그거를 딱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세안제를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양쪽으로.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럼 원장님은 세안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전 2번 하죠. 네. 2번 하시고 아침에도 클렌징 폼을 쓰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클렌징 폼은 귀찮아 잘 안 해요. 귀찮아 잘 안 하고 거의 어떻게 피부가 좋으세요? 저녁에는 그래도 꼭 한 번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법을 원장님께서는 찾으신 거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왜냐면 여드름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빨간 여드름보다 이게 좁쌀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피부 괜찮아 보이네 하는데, 가까이 보면 이게 오돌토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비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 따라서 막 알갱이 있는 것도 써보고 디바이스도 써보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과한 세안을 오히려 줄여보자 라고 한 게 한 20대 한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는 좀 세안을 적게 했더니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자기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법이나 네. 아니면은 뭐 블랙헤드 관리법 같은 거를 알고 싶으면은 피부과에 가서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뭐 병원 오셔서 하게 되면 또 시간도 내고 또 돈도 들 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일단은 겪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피부는 사실상 내 컨디션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번 바꿨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클렌징 폼과 클렌징 오일 바꿨어요? 그렇다면 클렌징 오일 하나만 써보시는 거죠. 하나만 교체해서. 그래서 한 1, 2주 한번 써보고, 만약에 이런 트러블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약이나 이런 거 처방 받으시고, 그러면서 좀 내 것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찐 정보네요. 감사합니다.